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양을 볼 때 항상 마주치는 두 이름이 있죠. 바로 시스템 메모리인 D램과 저장장치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냥 용량 큰 SSD를 램처럼 쓰면 안 될까? 아니면 엄청 빠른 D램으로만 컴퓨터를 만들면 안 되나? 하고요. 오늘은 컴퓨터 아키텍처의 영원한 숙제인 속도, 용량, 비용의 삼각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 메모리가 공존해야만 하는지 그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유니버설 메모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D램처럼 나노초 단위로 빠르면서도 낸드처럼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보존되고 가격까지 HDD처럼 저렴해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기술로는 이 모든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단일 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계자들은 늘 속도를 위해 용량을 포기하거나 비용을 위해 속도를 늦춰야 하는 상충 관계 속에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이들의 기본 단위인 셀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램의 속을 들여다볼까요? D램은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커패시터가 짝을 이룬 원T1C 구조입니다. 여기서 전하를 담는 커패시터가 데이터의 저장소인데 전하가 차 있으면 1, 비어 있으면 양으로 인식하죠. 그런데 이 커패시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세한 구멍이 뚫린 양동이처럼 전하가 계속 밖으로 새나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밀리초마다 주기적으로 전하를 다시 채워주는 리프레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다이내믹 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런 번거로운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D램을 사랑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속도 때문입니다. 단순히 커패시터에 전자를 넣고 빼기만 하면 되니 수십 나노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데이터를 처리하죠. CPU가 요구하는 정보를 즉각 대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용량 메모리인 셈입니다. 게다가 읽고 쓰는 과정에서 물리적 손상이 거의 없어 수명도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 수만 번 쓰고 지워도 멀쩡한 화이트보드 작업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번엔 낸드로 넘어가 볼까요? 낸드는 플로팅 게이트라는 특수한 방에 전자를 가둡니다. 작동 원리도 D램과는 딴판입니다. 높은 전압을 걸어 전자를 절연막 너머로 강제로 밀어넣는 터널링 방식을 쓰거든요. 이렇게 한번 들어간 전자는 두꺼운 절연벽에 가로막혀 전원이 꺼져도 밖으로 도망치지 못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소중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원 없이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비휘발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것이죠. 낸드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집적도입니다. D램은 커패시터의 물리적 크기 때문에 작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지만 낸드는 아파트처럼 위로 높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D 낸드 기술이죠. 덕분에 같은 면적의 D램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비용도 매우 저렴해집니다. 비유하자면 한번 새기기는 힘들지만 영원히 남는 석판 조각들을 빼곡히 채워넣은 거대한 도서관 서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낸드를 램으로 쓰면 안 될까요? 정답은 속도 차이에 있습니다. D램이 눈 깜빡이는 나노초 단위로 CPU와 대화할 때 낸드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수치로 보면 낸드가 D램보다 약 1000배에서 최대 10만 배까지 느린 수준이죠. 만약 낸드를 램으로 쓴다면 최신 CPU는 데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자기 성능의 99%를 허비하게 될 겁니다. 컴퓨터 속도가 1990년대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수명의 한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D램은 전하를 쏟고 붓는 과정에서 마모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낸드는 데이터를 쓸 때마다 높은 전압으로 절연막을 억지로 뚫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셀 하나당 수천 번에서 수만 번 정도 쓰고 지우면 절연막이 손상되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운영체제가 1초에도 수천 번씩 로그를 기록하는 램의 역할을 낸드가 맡는다면 아마 며칠 못 가 칩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겁니다. 경제성도 따져봐야겠죠. 1TB 용량의 저장 장치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적층 기술이 발달한 낸드 기반 SSD는 10만 원대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비싸고 집적도가 낮은 D램으로만 1TB를 채우려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 거대한 백업 배터리까지 달고 다녀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공학자들은 똑똑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메모리 계층 구조라는 팀플레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작지만 엄청나게 빠른 CPU 캐시나 D램에 올려두고 가끔 꺼내보는 대용량 정보는 느리지만 넉넉한 낸드에 보관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계층적으로 배치하면 CPU 입장에서는 전체가 빠르고 거대한 하나의 메모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팀플레이가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게임을 실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먼저 낸드에 잠자고 있던 게임 파일들을 깨워 D램으로 복사해옵니다. 로딩 시간이 바로 2단계입니다. 일단 D램에 올라온 데이터는 CPU와 눈 깜빡할 속도로 통신하며 화려한 그래픽을 처리하죠. 그리고 변동된 진행 상황은 다시 낸드에 안전하게 기록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하는 환상적인 호흡이죠. 그렇다면 D램과 낸드의 장점만 합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M램, P램 또는 PC램, RE램 같은 차세대 메모리, 이른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SCM입니다. D램에 가까운 속도를 내면서도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죠. 아직은 대량 생산 비용이 높고 용량을 키우기 어려워 제한적인 용도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보다 빠르고 동시에 낸드보다 더 저렴하고 집적도가 높은 차세대 메모리는 구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의 메모리를 향한 과학자들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화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현실에도 실현이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올인원 메모리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D램은 CPU의 작업 공간으로 나노초 단위의 속도를 자랑하지만 휘발성이고 비쌉니다. 낸드는 데이터 보관 창고로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비휘발성이고 저렴하며 대용량 구현에 유리하죠. 구조적으로는 D램이 커패시터를, 낸드가 플로팅 게이트를 사용하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결국 똑같은 메모리인데 왜 구분해서 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속도와 보존성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최적화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슈퍼컴퓨터의 속도와 도서관의 방대한 용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이 두 기술의 아름다운 공존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